서류 더미 속에서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란입니다. 올해 72이고 시장 어귀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합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과일을 손질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해 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제 가게, 2층은 새를 놓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착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삶을 대신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정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고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챙겨야죠. 민정이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가게 일도 바쁘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민정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메모지, 볼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이 안 보였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옆 서랍도 열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어디 뒀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감은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계약할 때도 쓰고 은행 갈 때도 필요했습니다. 혹시 집에 두고 왔나?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안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찾았습니다. 옷장 안도 들춰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뒀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손님 이름을 잊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있으시잖아요? 응? 오늘이었어? 네.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민정이가 전화했던가?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나 봐.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뭐가? 깜빡하시는 거요? 약속도 잊으시고 물건도 잘 안 찾으시고. 그래. 네. 혹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 기억력 검사요?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민정이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불편했습니다. 나 그렇게 심한가? 아니에요. 그냥 미리 확인하는 거죠. 큰 문제 없으면 다행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 진료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가끔 깜빡하긴 하는데. 옆에 앉은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주 그러세요?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은 필요하겠네요. 관찰이요? 네.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시고 평소에 메모를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표정이 묘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보관해드릴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서류, 건물 등본이나 통장 같은 거요? 안전하게 제가 맡아둘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걸 민정이가 맡아야 하지? 하지만 민정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감도장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저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제가 쓰던 거였습니다. 병원 예약, 월세 입금일, 가게, 장부 메모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메모를 했었는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뭘 적었더라? 기억이 안 났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가 찢은 걸까? 아니면 내가 찢었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2층 세입자 순자 씨가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이번 달 월세요. 제가 입금했는데 계좌번호 맞죠? 당연히 맞지. 왜? 순자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계좌 맞아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낯설었습니다. 이거 내 계좌 아닌데? 네. 그럼 이건 뭐예요? 내 계좌는 농협인데 이건 국민은행이잖아. 순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지난달에 문자로 계좌 변경됐다고 왔거든요. 문자? 네. 사장님 이름으로 온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여기로 입금했는데, 저는 멍했습니다. 나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는데. 네. 둘 다 침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세 계좌가 바뀌었다. 내가 보낸 게 아닌데. 그럼 누가 보낸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감도장도 없어졌고 수첩 페이지도 찢어졌고 이제 계좌까지. 우연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 있으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은행? 왜? 통장 정리 같은 거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깜빡하시니까.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아, 혹시 내 인감 본 적 있어? 인감이요? 아니요. 왜요? 없어졌거든. 어머 큰일이네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민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 서랍에 있었는데. 혹시 다른 데 두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민정이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들었어.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다고? 좀 그래. 병원에서 뭐래? 관찰이 필요하대.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실까요?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나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집도 관리하셔야 하고. 도윤이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도윤아, 나 아직 건강해.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어.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됐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4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남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로 뭘 여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열쇠부터 찾아봐.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준 거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순자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달에 받은 문자 캡처한 거예요. 계좌 변경됐다는 거. 저는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문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 김혜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모르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네. 나 이 계좌 모르거든. 누가 내 이름으로 보낸 거야. 순자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거 사기 아니에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입금은 없으시네요. 네. 월세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고객님 혹시 다른 계좌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입금이 안 된 거네요. 저는 멍했습니다. 월세가 안 들어왔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월세가 다른 계좌로 갔다. 내가 보내지 않은 문자, 사라진 인감, 찢어진 수첩,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아니,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왜? 제가 어머니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혹시 분실하시면 곤란하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내 통장 만진 적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 적었던 게 뭐였지? 병원 예약 날짜, 그리고 민정이가 방문한 날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이가 왔던 날 수첩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다. 설마.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최근 출금 내역은 없으시네요. 그럼 다른 은행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는 없나요? 다른 은행 계좌는 저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당행 계좌만 확인 가능합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데도요? 네. 본인이 직접 조회하셔야 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감이 사라진 날도 민정이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첩 페이지가 찢어진 것도 계좌가 바뀐 것도 모두 민정이가 집을 드나들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누군가 내 삶을 훔쳐가고 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누군가 내 삶을 훔쳐가고 있다. 저는 순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네, 제가 아는 분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한다. 내 삶을 지켜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법무사 정기호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60대 초반,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건물 등본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주소요? 네. 원래는 어머님 집 주소였는데 지금은 아드님 댁 주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 관련 우편물이 전부 아드님 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고지서, 보험 안내, 은행 통지 같은 것들이요. 정 법무사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3번 발급됐습니다. 3번? 네. 그런데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난 한 번도. 누군가 어머님 인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주소 변경, 인감 발급, 계좌 문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셨어요? 아니야. 그럼 어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상냥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좀 다녀왔어.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민정아,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수첩, 통장, 도장, 모든 중요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열쇠. 저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열쇠가 만져졌습니다. 이걸로 뭘 여는 거지?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문, 서랍, 옷장, 전부 확인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그때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 작은 금고를 봤습니다.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을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 보험 증서, 남편의 메모, 그리고 한 장의 편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란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없을 때겠지. 이 서류들은 우리 건물 관련 원본이야.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마. 누가 뭐래도 이게 진짜야. 꼭 지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원본. 그럼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원본 서류를 찾았어요. 원본이요? 남편이 숨겨둔 거예요. 건물 계약서, 등본, 전부 원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 법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서류 감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정 법무사가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원본과 제가 집에 보관하던 서류.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정 법무사가 돋보기로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서명, 어머님 거 맞으세요? 비슷한데 뭔가 이상해요. 위조입니다. 필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날짜, 어머님 이날 뭐 하셨어요? 서류에는 석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날 아드님 댁에 가셨나요? 아, 그날 민정이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그날 집에 혼자 계신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민정이가 장 보러 나갔고 도윤이는 퇴근 전이었어요. 정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에 서류 작업을 한 겁니다. 민정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찢어진 페이지. 그날의 기록.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석 달 전 민정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약국 다녀올게요. 혼자 계셔도 되시죠? 그래, 다녀와. 민정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민정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피곤하셨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민정이가 제 가방을 뒤진 겁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가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순자 씨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오늘 우체통에 있던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온 건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통지서였습니다. 고객님의 명의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국민은행 123-456-789. 제가 개설한 적 없는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 순자 씨가 월세를 입금한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 법무사가 동행했습니다. 이 계좌 개설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하셨네요. 언제요?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 서류가 위조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개설 당시 본인이 직접 방문했나요? 아니요. 대리인이 오셨습니다. 대리인 이름은? 서민정 씨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알아요. 며느님이 인감을 갖고 서류를 위조하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그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 법적 경고입니다. 더 이상 어머님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민정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상한 법무사랑 다닌다는데? 그래. 왜? 무슨 문제 있어? 도윤아,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내 인감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고 엄마, 그게 무슨... 내 월세가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민정이가 만든 계좌로. 도윤이가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 오해? 민정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야. 엄마 요즘 깜빡하시잖아. 내가 언제 깜빡했어? 내 인감도 잃어버리시고 병원 예약도 까먹으시고. 도윤아, 그건 다. 민정이가 요즘 엄마 걱정 많이 해.
자꾸 물건 잃어버린다고 병원도 안 가신다고. 도윤이는 이미 민정이 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아, 그게 다 민정이가 꾸민 거야. 엄마 왜 이래?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내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엄마, 도윤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진정해. 엄마 요즘 이상해. 혹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정신과 말이야. 피해망상 같은 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들어와. 민정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왜? 법무사 찾아다니고 은행 조사하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넌 내 인감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그건 어머니 재산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부탁했어? 어머니가 깜빡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한 거죠.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뭐가 안 좋아? 기억력이요?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그건 내가. 제가 뭘 어쨌다고요? 민정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병원 기록이에요. 어머니 기억력 저하 소견 나왔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환자 김혜란. 소견경도 인지 저하, 지속 관찰 필요. 이건 의사가 쓴 거예요? 어머니 스스로도 인정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게 떠올랐습니다. 이 검사, 제가 동의한 적이 있었나? 민정이가 혼자 예약을 잡은 건 아닐까? 민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재산 관리도 못하시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게 안전해요? 싫어. 어머니,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민정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대드시는 거예요? 대들다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했는데. 반찬 가져다 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건 내가 내 재산을 노려서 그런 거잖아. 민정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법적으로 어머니 혼자 재산 관리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후견인 제도 아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 민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순자 씨, 아까 며느님이 가는 거 봤어요.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 나 미쳤나 봐. 무슨 말씀을? 다들 내가 이상하대. 도윤이도 민정이도. 사장님은 정상이에요. 그럼 왜 이래? 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증거가 필요하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증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정법무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계좌 동결, 서명 위조 감정, 경찰 신고 준비. 경찰? 네. 이건 사기이자 문서 위조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어머님, 이대로 두면 건물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40년을 일한 이 가게,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이 건물, 이걸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 법무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계좌 동결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위조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위조 확실합니다. 필적, 필압, 모두 어머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럼 도윤이도? 정 법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 법무사와 순자 씨가 함께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을 훔쳤습니다. 그걸로 계좌를 만들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제 월세를 가로챘고 건물 주소까지 바꿨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네요. 접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시작되나요? 일주일 내로 소환 통지가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윤이가 남았어. 사흘 후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들어와. 도윤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그래, 왜 그랬어?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내는 내 재산을 훔쳤어. 엄마 그건 오해야. 민정이는 엄마 도우려고 한 거야. 도우려고 인감을 훔쳐? 도우려고 서류를 위조해?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어? 뭘? 민정이가 하는 일. 너도 알고 있었냐고.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는 민정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답이야? 엄마 미안해.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도윤아,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 나더러 정신과 가보라고? 피해망상이라고?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민정이랑 같은 편이었어.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도윤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엄마 재산 훔치고 엄마를 미치광이 만들고.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진정해. 나가라고. 도윤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에게 소환 통지가 갔습니다. 정 법무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뭐래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동의하에 했다고. 동해? 네. 어머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본인이 대신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만 위조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증언도 있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인감을 훔쳤습니다. 수첩을 뒤졌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깜빡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조 감정서, 은행 계좌 개설 기록, 세입자 증언서, 건물 등본 주소 변경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기소하겠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민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도윤이도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민정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시어머님 기억력 저하 소견서입니다. 민정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정 법무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제출한 병원 기록은 피고인이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은 원고 동의 없이 병원 예약을 잡았고 의사 앞에서 증상을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서를 보시면 원고의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정 법무사가 위조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이 서명이 위조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대답하십시오. 민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원고의 건물 2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제 월세 계좌를 바꿨습니다.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그 계좌는 누구 명의였습니까? 피고인이 만든 원고 명의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계좌를 몰랐습니다. 판사가 민정이를 봤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민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서민정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 배상을 명합니다. 민정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윤이가 민정이를 일으켰지만 민정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복도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듯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멈췄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내가 몰랐어. 민정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한 줄은.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이상하다고, 병원 가야 한다고. 엄마, 나는 정말. 됐어.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엄마,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내 아내랑 잘 살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도윤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민정이가 바꿔놨던 모든 걸 되돌렸습니다. 건물 주소도, 월세 계좌도, 인감 관리도, 남편이 남긴 열쇠는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해란 과일 가게.
순자 씨가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사장님답게 당당해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간판을 비쳤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도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 갓난아기였던 도윤이, 남편이 죽고 혼자 키운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건 제 상처였고 제 기억이었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에 앉아 손님을 받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그래요? 네, 뭐 좋은 일 있어요? 힘든 일을 이겨냈거든요. 오, 그래요? 역시 사장님이에요. 할머니는 사과 한 봉지를 사가셨습니다. 저는 사과를 정성껏 골라 담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민정이랑 별거 중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도윤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밤에 과일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뭐예요? 제가 담근 매실차예요. 피로에 좋아요.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항상 고마워요. 뭐가요? 저도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혼자서도 강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쓴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인생 같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아들을 혼자 키웠고 평생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제 삶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정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배상금까지 모두 처리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옆에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한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내 옆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순자 씨, 정 법무사님, 그리고 나 자신.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했습니다.